안녕하세요. 토리노 동계올림픽 상관왕 진선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교인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빙상부 종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빙상 이제 쇼트뿐만 아니라 스피드, 피겨까지 저희는 빙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빙상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동 쪽을 원하셨고, 그리고 원래는 수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 수영장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때 방학 특강으로 스케이트라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택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그만두고 스케이트로 바로 전향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는데, 선수촌이 또 서울에 있고 이제 또 다른 선수들은 다 서울에 집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케어가 또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계속 외박 나오면 있을 곳이 뭐 친척집이나 이렇게 좀 정정긍긍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케어도 못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좀 저를 위해서 다 가족도 이사 오고, 학교도 좀 더 특기생이 있는 그런 학교로 옮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올림픽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한테 올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조금 중3 때부터 부상을 당했어서 그 전부 다 기량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잘 타는 선수들의 견제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저를 견제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운 좋게 조금 2등, 3등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1등으로 그렇게 좀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운이 그때는 좀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첫 해 때는 좀 뭣도 모르고 국제대회 처음 참가하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좀 약간 들이대는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몰랐어서 얼떨결에 1등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올림픽 해 때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전년도의 성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고, 조금 올림픽 해부터는 심적으로나 이제 많이 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올림픽 해 때 서로 이제 성적을 조금 잘 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여자 쪽에서는 많이 선생님이 좀 많이 케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남자 선수들랑 같이 훈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여자 선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징크스를 만드는 편이라서 관중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막 TV 같은 거 보면은 소리 제일 크게 해놓고 보고, 좀 소리에 적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국제대회도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많지 않은 대회에서 하다가 올림픽이면은 또 관중 소리에 놀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적응 훈련도 했었고,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무조건 깨야 되는 그런 깨야지 내일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징크스를 만들어서 솔직히 막 못 깨면 새벽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 개막식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 대회랑 좀 겹치는 바람에 참가를 못하고 이제 TV로 봤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경기가 솔직히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랑 뭐 예선 올라오면서 다른 선수들이랑 경기 해봤을 때 솔직히 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변수를 또 어떻게 이제 뭐 아웃으로 추월할 때 혹시 넘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실수해가지고 실격당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예선전이 제일 긴장됐고요. 가장 첫 대회가 제일 긴장됐는데, 예선을 하면서 솔직히 긴장이 조금 풀리긴 했는데 이제 결승의 그 변수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중국 선수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중국에는 종목이 안 겹치기 때문에 왕멍이 이제 단거리 종목에서 조금 우수한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단거리는 한 번도 그 선수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를 했었고, 1000m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2대2여가지고 결승에서 그때는 조금 많이 신경도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지금 말씀드리지만 반은 거의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첫 종목인 1500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첫 종목이 500m였는데
솔직히 500m 포기했다고 해도 이제 조금 컨디션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기대는 사실 솔직히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분들도 많이 오시고 집이 완전 꽉 찰 정도로 왔다 그랬는데 제가 500을 그냥 망쳤거든요. 첫 종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멍 선수 같은 경우는 첫 종목에서 금메달 따고 이제 저는 또 망치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차이가 많이 그 선수는 상승세고 저는 아무래도 조금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1500m가 또 제 주 종목인데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금메달을 운 좋게 따가지고 그거를 시발점으로 계속 컨디션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0 하나만 따자라는 목표로 했었는데 그래서 첫 종목이 1500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좀 그 전부터 계속 1등 하면은 세레모니를 잘 못했어요. 그냥 들어오는 선수였는데 올림픽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골인하고 제가 지나갔더라고요. 분명 좋은데 힘든 게 먼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카메라들 많고 세레모니는 해야 되고 소극적이어서 그렇게 소극적인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소름이 돋았을 때는 금메달 이제 목에 이제 걸어주셨을 때도 좋았지만 저는 그래도 태극기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왔을 때 기분이 이렇게 좀 이상하고 짜릿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태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세계대회에서 조금 부상을 당했었는데 선수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술을 조금 배제를 했었어요. 재활로만 조금 하려고 빨리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던 거죠. 이제 그게 계속 재활로 안 되고 수술도 좀 늦게 한 탓에 이제 핑계를 대자면 그런데 이제 몸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기를 못하고 그러면서 은퇴를 그냥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밴쿠버 올림픽 때는 좀 깔끔하게 인정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몸 관리도 이제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밴쿠버 올림픽은 제가 출전을 못한 거를 깔끔하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재기를 하고 저는 그 다음 동계 아시안 게임을 마지막으로 조금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아쉽게 대표팀에 떨어져서 그거를 못하고 이제 그냥 은퇴를 한 게 좀 후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운동도 저는 제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 하려면은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어나가려면 저는 계속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즐겨도 될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즐기는 여유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못하면 그만두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제가 지도자를 할 줄 몰랐었고요. 성격도 소심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만두고 솔직히 뭐 알바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 나도 쉬면서 조금 이제 마음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모교에서 학교에서 지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서 늦으면 기회가 없대요. 그 말에 또 그래 내가 지금 쉬면 뭐 하겠어 그리고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선수 본인이 1등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사실인데 지도자도 내 선수가 내가 가르친 선수가 1등을 들어왔을 때 그 짜릿함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왜 자꾸 저는 선수일 때 선생님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게 좀 쑥스럽고 별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1등을 들어왔을 때. 제가 훈련했던 시대랑 지금 시대랑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선수들도 뭐 여건이나 뭐 운동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수들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제 생각만 좀 고집하지 않고 선수들의 말도 들어주고 선수들의 생각이 먼저 이제 아닐 경우에는 뭐 물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선수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 몸을 가장 잘 알고 본인이 제일 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선수들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지도자예요. 선수는 본인만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지도자는 솔직히 선수가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한테 진짜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컨디션 맞춰주고 뭐 훈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 봐야 돼요. 해설이요. 해설은 그냥 제가 보는 것 그대로 해설을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선수였던 감정 조금만 살리고 이제 보는 그대로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쉬운 건 아니고 지도자보다. 가슴에 태극기가 있다는 거는 좀 많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고, 커리어 이런 거를 위해서도 하는 게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국가대표인 만큼 조금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없던 애국심도 생기고 많이 좀 무거운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출전도 이제 어쨌든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최고의 목표는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뭐 올림픽 대회 출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이게 운동선수로서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모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운동선수들이 달려가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우여곡절 넘기고, 그래도 그만큼 금메달이라는 또 성과가 나오니까 좀 용기 같은 거 잃지 않고 열심히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